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건축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축사 임지환입니다. 현재 제로투엔이라는 건축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작은 건축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번 공모의 취지가 매우 좋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수상을 한 설해마을 리본 프로젝트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어져서 계획부터 인허가, 특히 시공 단계에서 정말 히스토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수상을 통해 멋진 스토리로 장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밀도가 높은 설해마을 속 카페거리는 근린상가의 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거리 속 어떤 건물을 지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주변 근린상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래된 외관 위에 껍데기를 씌운 듯 1층 외관을 화려하게 꾸며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2층, 3층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더욱 큰 간판을 내걸고 있죠. 이런 간판 경쟁으로 보행자들은 원치 않게 많은 정보를 쉴 새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설해마을 속 보행자들에게 편안하게 시선 둘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조 등 법적인 조건 아래 최대한 가능한 면적으로 볼륨을 잡아 임대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덩어리진 매스를 층별로 분절하며 자칫 뻔할 수 있는 매스 형상을 리듬감 있는 5개의 가로띠 형상으로 분절시켰습니다. 분절된 마디 공간들은 층별 기능에 맞도록 유리를 사용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이 되게 하였고 쾌적한 공용 공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리듬감 있는 가로띠로 인해 생긴 외부 테라스와 처마 공간, 2층으로 진입하는 외부 계단을 통해 다양한 실내외 공간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주 파사드에서 리본이 강조될 수 있도록 외벽에 들어간 요소는 과감히 단순화하였습니다. 외벽의 주요 요소인 리본은 밝은 롱브리 타일로 마감하고 나머지는 다운된 톤으로 마감하여 리본의 리듬감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낮에는 어지러운 간판 거리 속 정갈한 모습으로 시선 둘 곳이 되어주고 밤에는 조명을 통해 은은하게 빛나는 고급스러움까지 가미하여 어두운 설해마을을 밝혀줍니다. 시선 둘 곳 설해마을 리본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제8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좋은 집 찾기 공모에서 고집이라는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하게 된 아는 건축사 사무소 이관수 건축사입니다. 일단 멋진 작품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건축주님 또한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기쁜 마음입니다. 고집은 쌍문동 산 끝자락 경사진 대지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지붕에 두 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1에서 2층은 시집간 딸 내외가, 그리고 2, 3, 4층은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과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은 초기 계획이었던 다가구 주택에서 인접대지 공지가 불리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었던 점인데요. 건축주님의 요구사항과 그 법적인 허용치 사이에서 그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번나지로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 공모전의 공모 요강인 집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켜서 차세대로 연결되는 건축 본연의 자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라는 부분에서 이 집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라온 마을에 오랫동안 지어온 집 위에 새로이 올라선 이 고집에 대한 스토리와 닮아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사진 대지에 존재했던 기존 건축물의 반지하층은 대지에 순응한 스킵 형태의 평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로 레벨을 이용하여 저지대는 주차 공간으로 계획하고 주차장 상부 최소 치수에 맞추어 2층 세대의 진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로 인해 협소해진 1층의 내부 공간을 스키플로어 방식으로 풀어내 각 실과 세대를 높이차로 구분하여 공간이 환기되는 과정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긴 세월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오래된 보금자리에 고집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재탄생시킨 건축주의 단단한 의지. 그 따뜻한 고집을 따라 이 건물은 작은 집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키며 유의미한 영향력을 제시합니다. 모든 동네가 공간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곳처럼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 곳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좋은 예측 찾기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건축사 사무소 594 대표 정승환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량동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했는데요. 이 지역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사이에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로 조성되었던 단독주택 단지였습니다. 그 주변은 이미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돼서 예전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 중에 드문드문 남아있는 단독주택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쉽게도 관리가 잘 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주인분도 오랫동안 상주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요. 겨울철에만 동파 방지를 위해서 보일러를 트는 정도의 관리만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벽지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곳곳에 많이 쓸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단열이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와 단풍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이 요즘 보기 드물게 아주 크고 자연스러운 수영을 가진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0년대의 전형적인 평면을 2020년대의 현대적인 평면으로 바꾸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기존 평면을 보시면 언뜻 보기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방들이 잘게 쪼개져 있고 가운데 있는 거실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각 방들 사이에 동선을 연결해 보면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한쪽 구석에 있어서 거실과의 동선이 좀 먼 편이었고요. 그렇게 계획된 평면을 보면 거실과 주방을 하나의 연결된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요. 각 방들 사이를 이어주는 동선을 제외하고라도 온전한 거실과 주방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들은 기존 위치에서 필요한 보수만 해서 계획을 단순하게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 프로젝트다 보니까 철거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도 했고 재밌는 순간이었습니다. 흔히들 서울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또 아파트 생활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모든 집들이 아파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서울시 기준으로 아파트가 43%, 다세대, 연립이 21.5%, 단독 다가구가 26.1%를 차지합니다. 환경 문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불안 요소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 아닐까요? 저는 나머지 50%의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집 찾기 공모전이 다양한 주거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뜻깊은 공모전을 개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